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칼슘에 대해서 내용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에 노출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만 노출이 돼도 충분히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타민 D는 햇볕 한 줌으로 충분하다. 비타민 D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색다르다. 첫째,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이다. 둘째, 음식에서 합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햇볕에 노출됨으로써 얻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막지방에 사는 사람에게만 듬뿍 주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당신이 사는 곳에서 잠깐 햇볕을 쬐기만 해도 충분한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햇볕을 많이 쬐면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쬐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10점이면 합격이므로 당신은 10점만 맞으면 된다. 100점을 맞기 위해 하루 종일 햇볕에 얼굴을 그을릴 필요도 없고 100점을 맞기 위해 통장을 털려가며 영양제를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칼슘 영양제 하나를 먹거나 유제품을 먹으면 비타민 D가 몸속으로 들어간다. 사실이다. 소의 우유는 비타민 A와 D가 있고 칼슘 영양제도 종종 비타민 D를 추가한다. 그래서 미네랄이 우리 인체에 흡수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유를 마시거나 칼슘 영양제를 먹는 것이 모두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7장에서 공부했다. 나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이 두 가지 모두 추천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것일까?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햇볕이 비타민 D를 만들어준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타민 D를 흡수해서 약한 뼈를 강하게 해준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렇게 편하고 돈이 안 드는 방법 대신에 당신의 의사는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으라고 권장할 것이다. 틀림없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다. 문제는 영양제가 당신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비타민을 먹어서 효과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많은 연구가 그 생각의 오류를 증명해 주었다. 비타민 D 영양제와 우유는 뼈를 강화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다. 약해진 뼈를 강화시키는 것은 요양원에 누워있는 여성 노인의 경우에만 미약한 정도로 효과가 있다. 그것도 비타민 D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비타민 D와 칼슘이 조합된 형태로 주어져야만 한다. 피부가 태양의 자외선을 빨아들임에 따라 간과 신장의 도움을 받아 비타민 D가 생산된다. 미국에 사는 일반인들의 90%는 햇볕에서 비타민 D를 얻고 10% 정도만 음식이나 영양제에서 비타민 D를 얻는다. 체내 비타민 D 수치의 변화는 거의 대부분 무엇을 먹어서가 아니라 햇볕 노출에 의해서 일어난다. 인간의 몸은 초과로 생산된 비타민 D를 지방 속에 저장해 둔다. 한 해 중 태양이 강렬할 때 생산해 두었다가 겨울처럼 햇볕이 많지 않을 때 천천히 빼내서 사용한다. 백인들의 경우 여름 햇볕에 20-30분 정도 피부를 한 번만 노출시키면 비타민 D 1만 IU를 얻을 수 있다. 영양에 관한 과학고문위원회와 미 국립보건원은 하루에 200 IU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1만 IU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양이다. 봄, 여름, 가을, 낮 시간에 손이나 얼굴을 일주일에 2-3번 5분 정도만 햇볕에 노출시켜도 백인들의 경우는 충분하다. 백인의 경우 피부가 쉽게 타고 햇볕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인의 경우는 같은 조건 하에서 백인들의 3배 정도, 흑인들의 경우 백인들의 10배 정도 노출되면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산해낼 수 있다. 자외선은 비타민 D의 생산 외에도 많은 이득을 준다.
햇볕은 직접적으로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주고 각종 호르몬의 상태를 알맞게 조절해주고 피부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 햇볕은 또한 생물학적 주기를 확실히 조절해주는 기능 때문에 해외로 여행할 때 생물학적인 시차를 조정해주기도 한다. 시차 적응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의 햇볕에 몸을 노출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유방암, 결장암, 전립선암, 폐암, 임파선암 등으로부터 생존율을 높여준다. 햇볕에 장기가 노출된다고 해서 비타민D 독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으로 노출되면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정말 아주 장기간 햇볕이 차단된다면 어린이의 경우 뼈가 변형되는 구루병이 생길 수도 있으나 햇볕에 띄워준다면 금방 교정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뼈가 약화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경우 햇볕이 결핍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육과 뼈가 약화되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섬유 근육통으로 오진할 염려도 있다. 인간은 햇볕에 노출되면서 700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왔다. 햇볕을 듬뿍 받은 식물을 먹고 따뜻한 햇볕을 통해 면역력을 길러왔다. 그런 식으로 살아남은 우수한 동물이다. 우리가 굳이 비타민 D를 논하고 영양제를 논하고 골다공증을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조상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에 한두 번 햇볕을 쬐면 그만인 것을.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는 그런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타민 D를 만들러 지금 밖으로 나가보려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